자,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략 어제 한 10시 20분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조사는 5시 40분 정도에 아마 마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인 조사한 거 확인하는 과정들 거치면서 9시 좀 넘어서 간 것 같습니다. 어제 참 인상적이었어요. 김건희 씨가 들어오면서 했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제 들어올 때도 조금 몸이 휘청휘청하는 뭐 건강은 많이 좋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듣기로는 요즘 이제 우울증도 심하고 또 불면증이 꽤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지금 아마 꽤 심해서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어제 좀 보면 뭐 얼굴도 좀 수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이제 귀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16가지 혐의로 특검까지 하느냐. 바로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사실은 이제 파멸을 한 것도 그 원인은 저희들 기자들이나 좀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씨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서 좀 관찰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말을 못하는, 그리고 또 끌려가는 이런 자세, 특히 이 특검법이 아주 아킬레스건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게 여론을 보니까 도저히 이게 특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의혹이 잠들지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특검에 대해서 특검법을 좀 긍정 검토하겠다는 거를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11월 달쯤 그때쯤 이제 하고 언론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다 맞았지 않습니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번 반드시 나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디올백 문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그 문제도 그렇고,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영부인이라고 수사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법치주의 이걸 내세워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부인 문제는 그냥 덮겠다 그러면 그 국민들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에 송경호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제발 좀 한번 나와서 조사받으십시오. 우리 정권이 있을 때 조사받는 게 낫습니다. 했지만 대통령은 그때마다 경로를 냈습니다. 제가 참 방송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법이 야당이 이제 발의를 했고,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 하고 가자. 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지금 와서 보면요. 만약 그때 특검을 했더라면 참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계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뭐 이 김건희 여사야 고생을 했겠지만 그래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선거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겁니다. 당시에 특검을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특검하라는 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제가 나중에 한 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그만두라라는 소리를 들은 게 10번 들었대요. 10번.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본인도 아이씨 내가 뭐하러 이거 하지?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근데 심지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조차도 당신이 그만두면 이 정권 끝난다. 대통령 저렇게 경로하는데 절대 그만두지 마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갖고 소수의 핵심만 그랬지 대통령실에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도 한동훈 대표가 그만둬버리면 그냥 게임 끝난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종섭 보내고 황상무 사태 터지고 의대증원 2,000명 고집하고, 의대증원도요. 제가 이제 이게 좀 취재를 해보면 정말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의사단체들 만나면서 설득도 많이 해서 합의점을 만들었어요. 그 숫자를 대폭 줄이고.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만들어서 의사들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까지도 다 오케이를 해서 마지막 안을 대통령한테 갖다 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의사들도 오케이 하고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딴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어디 지금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이렇게 타협적으로 해서 되는 게 뭐 있어. 결국 무산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그 친윤 의원들 몇 명을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건희 씨가 배석을 해서 이거 2,000명요 끝까지 관철시켜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석했던 한 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아련한 머리가 이게 텅 빈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영부인이 의원들 밥 먹는 자리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느냐. 이게 사실은 참 문제죠.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아마 특검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수사를 한 모양입니다. 대부분 다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 개입한 적은 없다. 이 공천 개입한 적은 없다는 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요. 명태균 같은 경우도 명태균한테 얼마나 자주 통화하고 또 명태균한테 전화해봐. 명 박사한테 했어. 전화해서 그렇게 윤 전 대통령한테 막 해놔놓고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힘도 없는데 명태균이 계속 연락 와서 부담스러웠다. 대통령실 통해서 명태균을 끊어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예요. 자,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명품 받은 적 없다. 그 다음에 건의2라는 전화번호는 내가 아니고 행정관이 했다. 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방클리프 목걸이는 이거 처음에는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해명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 문제됐을 때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10년도에 엄마한테 자기가 홍콩에서 가짜 목걸이 200만 원짜리 모조품 사다 줬는데 그거 가끔 빌렸었다. 이게 말이 달라졌잖아요 또. 그러니 이게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말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취재해 본 바로는 특검에서 추가 소환 조사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법원에서 이제 발부하느냐 어느냐 여부가 지금 중요하겠지만 결국은요 참 구속이 된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정말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저는 이걸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권력자가요 반드시 쓴소리 안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둬야 됩니다. 저는 그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참모들이나 뭔가 이게 다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윤 전 대통령 무슨 자신감인지 무슨 모르겠지만 뭐 내가 다 할 거야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정치를 안 해본 분이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공헌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결국은 아무 소리도 안 듣고 하다가 이제 특검법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막느라고 막 저 한동훈 대표한테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고 그러면서 결국 계엄령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업자득이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딱 그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이 이 충고 안 듣고 충언을 안 듣고 진짜 진정으로 이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충언을 듣지도 않고 무시했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어떨까요? 저는 정말 이 반면교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 또 한 번의 불행한 사태가 올 수가 있다. 근데 벌써 조금 이상한 조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오늘 뭐 동아일보 칼럼에 나왔지만 만사현통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만사현통.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그 인사는 형을 통한다. 이상득 부회장을 통한다. 처음에는 뭐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뭐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자들이 이렇게 막 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드러나요. 만사현통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누가 아무나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최근에 한겨레 신문이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 강선우 의원 전화해서 이제 그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보했다는 기사를 썼잖아요. 단독으로. 그랬더니 막 대통령실에서 뭐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 기사 안 내렸어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아니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 문제를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왜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인사를 망하는 사람들이 다 어쨌든 간에 김현지 비서관하고 좀 이렇게 연결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지금 그런 지금 소문들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현지 비서관은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한다는데 뭐 근데 이게 뭐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다 보면 문고리 권력이 결국은 그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뭐 지금 특검하고 막 단죄한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뭐 잘못한 거 처벌해야죠. 근데 배워야 될 걸 안 배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이 정권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걸 약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야 내가 진짜 너네 정권 내가 탄압받은 거 많으니까 내가 복수할 거야.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서 할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복수심에 불타서 적폐청산만 하다가 결국 정권 넘겨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이고 그 교훈을 내가 되새길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윤석열 일당들 저 내란 세력들 내가 그냥 다 그냥 작살내버려야 되겠어. 그냥 다 구속시키고 그냥 그러면 이춘석 사태 같은 사태가 옵니다. 그럼 너네는 깨끗하냐? 너네는 뭐 정보 안 받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반면교사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